전체적인 전력에서 키움 히어로즈는 아무래도 작년에 5강 싸움을 펼쳤던 그 선전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투지 있고 열심히 싸울 건 분명한데 유일한 스타, 슈퍼스타로 올라서고 있는 이정우 선수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SSG는 충분히 이제 5강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인데, 하지만 올 시즌 랜더스 팬들 문학에서의 가을 잔치 충분히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웅기입니다. 오늘은 영 안돼서 지금 6번 7번 끊고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가 LG 트윈스를 꺾고 SSG 랜더스와 한국 시리즈에서 드디어 격돌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1월 1일 인천 랜더스 필드에서 1차전이 시작이 되죠. 그에 앞서서 양팀 전력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투타 기록을 먼저 보면요, 투수진부터 보겠는데요. 평균 자책점 ERA는 키움이 3.79로 3위, SSG가 3.87로 4위입니다. 선발진의 퀄리티 스타트는 SSG가 78번으로 2위, 키움이 71번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이닝당 주자 출루 허용 WHIP는 SSG가 1.29로 3위, 키움이 1.34로 4위, 실점을 보면 키움이 610실점으로 최소 3위였고 SSG가 622실점으로 최소 4위였습니다. 모두 상위권의 기록들이고요. 선발진만 따로 보면 키움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3.41로 리그 1위였습니다. 또 SSG도 3.44로 리그 2위, KT, LG들을 따돌리고 선발진은 이 두 팀이 1, 2위였고요. 하지만 구원진으로 가보면 키움이 4.41로 4위, SSG가 4.68로 6위, 중위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타격을 볼까요? 팀 타율 SSG가 2할 오픈 4리로 7위였고요. 키움이 2할 오픈 1리로 9위, 두 팀 모두 하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SSG는 138홈런으로 1위였고 반면 키움은 94홈런으로 9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득점도 SSG가 720점으로 기아와 공동 1위였던 반면에 키움은 621점으로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팀 OPS도 SSG가 0.732로 3위였고 키움은 0.697, 8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정규 시즌만 놓고 보면 SSG와 키움은 투수력은 리그 상위권을 기록을 했고요. 타격은 SSG가 장타력을 앞세워서 고득점을 기록한 반면에 키움은 타력보다는 투수력으로 버티면서 포스트 시즌에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법, 포지션별로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팀 전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태티즈 기록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WAR 1은 1승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수 민훈기의 WAR이 3이다 그러면 홀로 팀에 3승을 기여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WAR의 그 가치 산정이 안 되고 있지만 메이저리그의 예를 들면 작년 겨울 FA를 기준으로 볼 때 WAR 1의 가치가 약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7억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가치를 보여줬는데 그나마 최근 몇 년간 제일 낮은 수치였습니다. WAR 1이라는 것이 그 정도의 이제 높은 가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SSG의 선발진 김광현 선수의 WAR이 6.13으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했고요. 리그 2위 기록입니다. 또 폰트가 5.20, 뒤늦게 합류한 모리만도도 3.12를 기록을 하면서 3명 선발들의 WAR 합계가 14.45로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특히 제 투수는 올해 키움전에서 6승 1패로 아주 강한 면모도 과시를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4선발 아마 박종훈이 갈 텐데 어떤 식으로 투입이 될지는 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움 쪽으로 가보면 WAR 7.92, 리그 전체 1위인 안우진 선수가 버티고요. 요키시도 5.68로 훌륭했고 애플러가 1.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명 선발의 WAR 합계가 14.95로 오히려 SSG에 살짝 앞섰는데요. 4선발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에 안우진이 SSG의 1승 3패, 요키시와 애플러는 각각 1패씩만을 기록을 했거든요. 선발 투수의 승패는 그들이 남긴 기록과는 꼭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원진으로 가볼까요? SSG 불펜의 구원 등판 기록만 놓고 볼 때 베테랑의 힘을 보여준 노경훈 선수의 WAR이 1.5로 가장 높았고요. 서진용 1.30, 장지훈 0.87, 최민준 0.83, 고효준 0.62, 이태양 0.55, 김택형 0.53, 박민호 0.37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뒤늦게 가세한 문승원 투수는 0.01에 그쳤고 좌완 오원석은 마이너스 0.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오원석을 제외한 9명의 구원진의 도합 WAR이 6.62였는데요. 이들 중에 한두 명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의 불펜을 보면 올가을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무리 김재웅 선수가 3.62로 굉장히 좋았고요. 이승호 1.49, 김태훈 1.19, 김동혁 0.29, 이영준 0.13, 양현 0.04, 이명정 0.03, 김선기 마이너스 0.10을 기록을 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최원태, 그리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 가세가 궁금한 한현희 두 투수는 정규 시즌 불펜의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키움 8명 불펜의 총 WAR을 합쳐보면 6.69로 SSG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이제 과거의 기록이므로 현재 선수들의 컨디션 등이 담겨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고사항. 하지만 양 팀이 모두 3선발까지는 상당히 견고하고 불펜은 아주 탄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한국 시리즈 엔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있고, 하지만 기록상으로 볼 때는 양 팀 투수력은 엇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타선으로 가볼까요? 우선 주전 내야수를 중심으로 WAR을 살펴보면 SSG의 1루수 전희선 선수가 1, 2루수 최주환 0.52, 3루수 최정 5.15. 와, 대단하죠? 유격수 박성환 4.23, 포수 이재원과 김민식은 각각 0.28, 0.1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들의 WAR 합계는 11.32를 기록했는데요. 최정과 박성환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키움은 1루수 김태진이 0.29, 2루수 김혜성 4.80, 3루수 송성문이 2.01, 유격수 김휘집 1.58, 포수 이지영 선수 1.26 등으로 WAR 합계가 9.94를 기록했습니다. 김혜성의 기여도가 두드러진 가운데 내야진은 랜더스가 약간 앞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야진과 지명타자 볼까요? SSG는 생애 최고의 시즌을 보낸 중견수 최지훈 선수가 4.78로 팀 내 WAR 2위였고요. 한유섬 3.90, 좌익스 라가레스 1.19, 그리고 지명타자 추신수 2.38까지 4명의 WAR 합계는 12.2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키움도 만만치 않겠죠. 자, 우선 리그 타자 WAR 1위인 중견수 이정우 선수 9.23,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우익수 프리구도 3.78로 강했습니다. 하지만 좌익수 자리는 김준환 마이너스 0.13, 이용규 마이너스 0.41, 정규 시즌에는 기여도가 떨어졌었는데, 물론 가을 잔치에 와서는 이 두 선수도 기여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지명타자로는 임지열을 봤는데 0.2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합계를 내보니까 12.72로 외야진 지명타자는 랜더스보다 키움이 살짝 높게 나왔는데요. 이정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드러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들의 포지션별로 뽑아본 WAR을 모두 합쳐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SSG가 44.64였고요. 키움이 44.30이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정규 시즌의 승리 기여도를 양팀 주전 선수들은 보여줬다, 이렇게 생산력을 보여줬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수비를 살짝 가미해 볼까요? WAA라고 평균 대비 수비 기여도를 수치로 뽑은 기록이 있는데요. SSG가 3.940으로 리그 2위, 키움이 1.438로 4위였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 수비가 계속 변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팀 모두 수비는 건실한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정규 시즌 수비 기여도 1위는 LG, 3위는 KT였습니다. 자, 결국 기록상으로 보면 1위와 3위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야구는 변수의 경기이고 또 예측을 거부하는 스포츠죠. 정규 시즌 성적은 11승 5패로 랜더스가 압도를 했는데, 그런데 키움은 LG에게도 6승 10패로 많이 밀렸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했죠. 이번 한국 시리즈
문제는 체력이 이제는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KT와의 5차전 혈투를 치르고 올라갔던 키움이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선발로 나섰던 안우진을 제외하고는 체력적인 어려움이 그다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은 변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키움의 일정이었습니다. 돔구장을 쓰기 때문에 우천 수년 경기가 아주 적었던 키움, 10월에 딱 2경기 했고요. 그리고 쉬고 준 플레이오프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체력적으로 충분히 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를 무난히 치렀는데요. 이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간 피로가 좀 쌓일 수도 있는 때 아닌가. 그런데 그나마 또 4차전에서 플레이오프를 끝내면서 3일을 쉬니까 키움은 일정의 운도 상당히 따라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SSG는 wire to wire, 시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1위를 지키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러자니 막판까지 힘겨운 경기들을 치러야 했습니다. LG의 치열한 추격도 당하면서 특히 불펜의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렸었고요. 그렇지만 3주를 넘는 휴식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신수를 비롯해서 부상 선수도 다 돌아왔고 두산과의 연습 경기를 비롯해서 오늘까지 자체 청백전 등 6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감각도 다듬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트 시즌 시작되기 전에 TV 뉴스에 나가서도 올 가을 잔치는 역대급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키움의 돌풍까지 불면서 한국 시리즈 역시 대단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워에서 앞서는 SSG가 체력도 그렇고 근소차로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전망인데요. 하지만 이정우와 프리그의 그 하늘이 내린 히어로즈의 기세를 과연 랜더스가 꺾을 수 있을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번 한국 시리즈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간략하게 전망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11월 1일 1차전에 앞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